해외 구매 대행 부업과 로켓크로스 부업 둘 중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 두 사업을 직접 해본 사람이 제대로 비교해주는 영상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사업을 모두 경험한 저의 시점에서 구매 대행과 로켓크로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여러분에게 맞는 부업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전부 뜯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구매 대행과 로켓크로스 중 어떤 부업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더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익화 금액. 두 번째, 판매 방식. 세 번째, 초기 자본. 네 번째, 두 사업의 리스크. 다섯 번째, 나에게 맞는 사업은.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화 금액. 온라인 판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도대체 이 두 사업으로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마진율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매 대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 대행은 평균 마진율이 20에서 25%입니다. 제가 구매 대행을 했을 땐 전 평균 20% 정도 나왔고요. 마진을 크게 보시는 분들은 30%까지 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평균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20에서 2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로켓크로스는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현재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도 어떤 건 25%, 또 어떤 건 15%, 품목별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노리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제품은 또 무엇인지에 따라서 마진율은 정말 높을 수도, 반대로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셀러의 성향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가 상품을 좋아하는 셀러는 당연히 마진율이 높을 거고, 반대로 객단가가 좀 나가는 제품을 좋아하는 셀러는 마진율이 조금 낮겠죠. 자, 그럼 핵심으로 들어가서 이 두 사업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요? 제 기준에선 구매 대행은 2에서 500만원 사이, 로켓크로스는 리미트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매 대행은 전략을 세워서 판매하는 기술이 아니라 단순 반복 행위에 가깝습니다. 즉 거의 노가다에 가까운 반복 노동으로 매출을 만드는 것이죠. 대다수의 셀러분들은 퇴근 후 3-4시간을 투자해서 이 구매 대행을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 해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구매 대행 셀러들은 순수익 50만원도 못 벌고 한 달 안에 그만두는 경우가 10명 중 9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힘들고 괴로운 반복 노동을 6개월 이상 버텨낸 분들만이 월 200에서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로켓크로스는 1인으로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로켓크로스로 1억 정도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흔히 말하는 월 1000에서 월 2000까지는 충분히 로켓크로스로 가능합니다. 이 로켓크로스를 하면서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정말 많이 버는 분은 4000에서 5000까지도 받고요. 부업으로 하는 분들도 대부분 월 300만원은 넘게 벌더라고요. 이처럼 크로스는 다른 부업들에 비해서 맥스로 찍을 수 있는 수익이 압도적으로 큰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이 핵심을 로켓크로스의 시스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핵심 구조는 제가 다음 두 번째 목차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판매 방식. 이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 바로 판매 방식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네이버나 쿠팡에서 구매 대행 셀러들이 업로드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저희는 그 즉시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결제하는 것이죠. 주문한 물건은 국제 배송 역할을 담당해주는 배송 대행지, 줄여서 배대지라고 부릅니다. 이 배대지로 보내서 검수하고 문제가 없으면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방식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맞습니다. 구매 대행은 재고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서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완전 꿀사업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재고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배송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구매 대행 사업은 배송 기간을 평균 2주로 잡고 배송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구매 대행의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배송 기간이 느리면 결국 돈도 늦게 도니까요. 반대로 로켓크로스의 판매 방식은 어떨까요? 구매 대행이 물건을 하나씩 보내주는 소매의 성격을 띈다면 로켓크로스는 도매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688 사이트에서 물건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10개, 100개 혹은 그 이상의 물건을 사서 쿠팡 창고에 보관해 두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쿠팡 창고에 제품을 보관해 두기만 하면 배송이나 CS 처리에 들어가는 모든 업무를 이 쿠팡이 다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재고를 이미 보유한 채로 판매하기 때문에 배송기간이 엄청 빠르겠죠.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보셨던 이 판매자 로켓 떠있는 제품들이 다 저처럼 로켓크로스를 하는 셀러들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목차에서 말씀드린 로켓크로스로 낼 수 있는 수익화 금액에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냥 팔릴 만한 물건을 사서 재고만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소싱만 잘한다면 그 이후부턴 신경 쓸 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크로스를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이보다 몸이 편한 사업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겁니다. 세 번째, 초기 자본. 구매 대행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판매해도 되기 때문에 큰 자본이 들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매 대행 사업을 무자본 사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구매 대행을 하려면 일단 업로드 프로그램 비용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데요. 평균적으로 월에 10에서 15만원 정도는 나갑니다. 또한 배송비도 내가 미리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자본 사업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매 대행을 하려면 제 생각에 현금은 한 100에서 200만원 정도는 들고 시작하는 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중국에서 물건을 결제할 때 대부분 신용카드로 사기 때문에 카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도도 웬만하면 300만원 이상 뚫려 있는 게 좋습니다. 이 한도가 너무 낮으면 중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도가 부족하다면 신용카드를 2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로켓크로스는 과연 얼마의 초기 자본이 필요할까요? 한 아이템의 재고를 사두는데 많게는 몇백, 적게는 몇십까지 두루두루 써본 제 기준에선 한 아이템당 30만원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비용은 시장 반응을 보고 이 제품이 잘 팔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1차 투자 비용이고요. 이 제품이 잘 팔린다면 당연히 2차로 추가 사입을 해야겠죠. 그럼 1차에서 투자했던 30만원에 4배수 정도인 120만원 정도를 써서 추가 발주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 이후부턴 본인의 역량에 맞게 돈을 굴리시면 되고요. 이 시장은 무조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함부로 많은 돈을 써서 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됩니다. 네 번째, 두 사업의 리스크. 구매 대행의 리스크는 반품입니다. 구매 대행은 기본적으로 배송 기간이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취소를 하는 고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품을 2주나 기다려 받았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하기도 하죠. 아직 배대지에서 물건이 출고되기 전에 반품을 받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한국까지 다 도착한 마당에 반품을 받게 되면 이 순간 이 제품은 내 재고가 되어버립니다. 구매 대행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로켓크로스의 리스크는 뭘까요?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로켓크로스는 배송을 빨리 할 수 있어서 장점이 되지만 역으로 판매를 하지 못했을 때 장점은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재고가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30만원 내외의 적은 투자금으로 소싱을 시작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함인데요. 물론 소싱에 실패했을 때 원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을 줄이면 좋잖아요. 다섯 번째, 나에게 어떤 부업이 맞을까?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두 사업의 차이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구매 대행은 리스크는 낮지만 수익도 낮고 로켓크로스는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부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둘 다 해본 제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려보면 굳이 구매 대행은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구매 대행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온라인 판매를 아예 모르는데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입부터 하냐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초보라면 가장 난이도가 낮은 구매 대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모를 때 이야기고요. 막상 공부를 하고 나니 조금만 공부하면 사입만큼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느낍니다. 긴 시간과 내 노동력을 6개월간 구매 대행에 쏟아서 만드는 수익을 로켓크로스는 단 한 개의 상품으로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걸 깨달았을 때 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동안 내가 이 사입을 너무 무서워했구나. 재고가 쌓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너무 오래 망설였구나 라는 생각을요. 나아가 사입으로 물건을 팔아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신다면 이 경험을 시작으로 패키징, 제품 제조, 브랜딩까지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온라인 판매 중에선 로켓크로스가 무조건 최고다 라는 말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전 둘 다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습니다. 셋 다 해봤네요. 위탁 판매까지 포함해서요.
앞으로 제 채널에선 이 로켓크로스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론적인 내용 말고 실무에 진짜 도움이 되는 판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